오늘 결국엔 35시간 만에 킬러 문제풀이에 성공했다. 정말 기분이 미칠 듯 좋았다.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엔 친구나 가족 생각도 전혀 안 났고 정말 머릿속엔 문제의 생각밖에 없었다. 문제를 푸는 도중에도 너무 재밌었다.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다. 원래 스마트폰 중독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몰입을 하고 나서 스마트폰보다 공부가 훨씬 재밌어진 거를 다른 분들은 믿기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제가 몰입 캠프를 처음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제출하고 한 번도 안 받는다는 걸 그 몰입 캠프 휴대폰을 낼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안하고 그랬는데 몰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게임이나 스마트폰 유튜브 시청 이런 거보다 몰입하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캠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핸드폰 사용량도 거의 줄이고 스마트폰 게임은 손도 안 대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가지고 정말 처음엔 안 믿겼는데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로 믿기고 실현되는 게 신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게임 중독에서 공부 중독으로 바뀐 중학교 2학년 학생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몰입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거가 사회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어린 시절의 학습 방식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하던 중 제가 알게 된 게 헝가리 현상인데 이게 현재까지 이공계 분야의 가장 유명한 영재교육, 천재교육입니다. 2017년 조선일보 기사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노벨상만 7명이 배출이 되고 울프상이 2명, 1900년대 초에 수많은 천재들이 배출된, 그래서 이 현상을 헝가리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이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고, 이분들 외에 레오 질라드, 핵분열 원자폭탄 설계를 한 질라르드, 유명한 폰 노이만, 컴퓨터 양자역학 게임 이론 등에 기여한 천재 중에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폭탄을 설계한 에드워드 텔러라든가 전설적인 수학자 폴 에어데시, 이런 천재들이 배출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지금은 보통 교육이라 하면 알려진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알려진 지식의 영역은 현재 우리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지의 영역과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가 지식의 최전선인데, 그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이 창의성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당 내용을 배우지 않고 스스로 도전하면 자신의 지적 한계에 도전하게 되죠. 이런 경우 지식의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나중에 바로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 영재를 만드는 몰입 학습법은 지식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아는 문제는 풀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에만 도전하게 하고, 그것을 몰입으로 응전을 하고 성공 경험을 해서 도파민이 보상을 받고, 그래서 재밌으니까 또 하려고 하고, 이런 교육을 추구하는데, 이번에 여기 초대한 공린우 군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몰입 학습을 했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23일간 이제 강한 몰입을 했는데, 그 몰입을 하기 전에 공린우 군이 지난 겨울방학 캠프에 10박 11일 그 캠프에 참여를 하고 보낸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해야 이렇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캠프에 참여한 후기입니다. 모든 강의가 다 좋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교육법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교육을 하는 반면, 유대인들은 몰입하여 한 문제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학벌, 출세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뇌를 남겨준다는 말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요. 그때부터 전 유대인처럼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이 끌어올랐습니다. 공린우 학생 저 기억나요? 예전에 썼던 후기인데? 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저 때가 처음으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몰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원래 공부하고 있던 주육식 교육보다 몰입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저렇게 더 좋은 뇌를 받고 이렇게 노벨상도 많이 나오고 창의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몰입 학습법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의욕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소개를 하면, 특히나 몰입 의자에서 편하게 선잠을 자며 공부에서 몰입
몰입도도 올릴 수 있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 땐 선잠을 마음껏 자며 공부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을 땐 1초도 쉬지 않고요. 이런 방법으로 몰입하여 공부하다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피타고라스 정리증명 두 가지 방법으로 14시간 30분 만에, 한 번은 4시간, 두 번째 방법으로는 10시간 30분, 미분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 문제를 33시간 만에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몰입을 이제 처음 시도했는데 선잠을 자고 하니까 어때요? 선잠의 효과를 저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선잠을 자고 나니까 더 정신력도 좋아지고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때 10시간 30분 생각하고 33시간 생각해서 풀었는데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아프지 않고 오히려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렇게 문제 오랫동안 생각하는 게. 그렇게 공부하니 진짜로 쉬는 시간이 필요 없고 몰입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 것만큼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몰입하며 공부를 1만 시간 이상 하면 정말로 천재의 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차부터는 어려운 문제를 풀면 성취감을 느끼고 흥미를 느껴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이고 밥 먹을 때, 걸어 다닐 때, 화장실 갈 때, 자기 직전까지 매 순간 문제를 생각하며 몰입 캠프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니 더욱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고 몰입도도 최상이어서 기분도 엄청 좋았습니다. 여기 처음 이제 오라고 그럴 때 어땠어요? 캠프에 잘 모르고 부모님이 아마 가라고 그래서 갔을 텐데.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반신반의했어요. 진짜로 몰입 학습법이 효과가 있을까? 오랫동안 생각해도 머리도 아프지 않고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강연 듣고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계속 말도 줄이고 밥 먹을 때도 말 줄이고 계속 1초 원칙을 지키면서 몰입 문제를 많이 생각하니까 정말로 그 말이 맞다는 게 진짜 느껴졌어요. 저기서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1초 원칙인데 1초 원칙은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걸어가면서나 화장실 가면서나 쉬는 시간이 없이 밥을 먹으면서나 잠자기 전이나 뭐 깨어나서 어쨌든 1초도 쉬지 않고 수학 문제를 생각하는 거가 이제 1초 원칙입니다. 저와 동생 모두 스마트폰 중독이 있어서 캠프 시작 전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불안했었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 스마트폰보다 공부가 훨씬 재밌어진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캠프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은 전혀 안 하고 있고 하루 20분 이하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캠프는 모든 기술을 신청하여 한 달 동안 아주 강한 몰입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이번 여름 캠프 모든 기술을 신청할 결심을 저때 이미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원래 스마트폰 중독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몰입을 하고 나서 스마트폰보다 공부가 훨씬 재밌어진 거를 다른 분들은 믿기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제가 몰입 캠프 처음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제출하고 한 번도 안 받는다는 걸 그 몰입 캠프 휴대폰을 낼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안하고 그랬는데 몰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게임이나 스마트폰 유튜브 시청 이런 거보다 몰입하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캠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핸드폰 사용량도 거의 줄이고 스마트폰 게임은 손도 안 대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가지고 정말 처음엔 안 믿겼는데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로 믿기고 실현되는 게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겨울방학 때 후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방학 공리누군이 23일간 강한 몰입을 하는 거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이 구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보람을 느끼고 내가 말하는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이에요. 저는 전 세계 교육학자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23일간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정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3일간 매일 일지를 보내왔는데 23일이 너무 기니까 제가 12일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날이에요. 강한 몰입 1일차인데 몰입 캠프에 들어와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 풀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하니 벌써 기뻤다. 첫날이기에 적당히 어려운 킹 4문제를 받았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문제 난이도가 슬, 로, 싱, 킹이 있는데 슬이 쉬운 문제, 로가 중간 문제, 싱이 시중에 있는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킹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푸는 평균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였고 세 문제 다 선잠을 자고 난 후 수월하게 풀렸다. 이렇게 강한 몰입을 할 때 한 2시간 정도 생각하는 거는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저때 이제 혹시 기분이 어땠는지? 몰입 캠프 처음 들어오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부모님이랑도 헤어져가지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1일차인데 23일 동안 엄청 문제 푸는 것들이 재밌겠다 이렇게
기대도 많이 되고 희열감도 느꼈고, 그리고 세 문제 푸는데도 워밍업 문제로 아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3일차로 건너뛸게요. 절대 풀리지 않을 법한 문제를 1초 원칙을 지키며 하루 종일 생각해서 9시간 만에 풀어냈다. 슬로우 싱킹을 하니 9시간 동안 전혀 힘들지 않았다. 문제를 풀었을 땐 하늘을 날 것 같았다. 저때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이었는지. 저번에 원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1초 원칙 계속 지키면서 걸어 다닐 때, 밥 먹을 때, 그리고 또 화장실 갈 때 이렇게 그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선잠도 이렇게 자가면서 하니까 저 때가 엄청 많이 몰입도가 점점 올라갈 때였는데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연할 때 항상 물어보는 거가 10시간 이상 생각해서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청중들한테 그런 분을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제가 수많은 강연을 했는데 1명 정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10시간 이상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9시간 만에 푼다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서, 물론 슬로우 싱킹을 하니까 힘들지가 않죠. 6일차입니다. 1초 원칙을 지키며 문제를 생각하니 결국엔 10시간 만에 풀렸다. 너무너무 좋았다. 30분 정도 자축 시간을 갖고 새로운 문제를 받아서 5시간째 생각 중이다.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너무 행복하다. 좀 많은 학생들은 사실은 문제가 풀려야 그때 도파민이 나오고 이제 행복하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행복하다라는 걸 또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문제를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내고 공부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아무리 풀리지 않더라도 그 상황만 해도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안 믿겼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와닿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이제 몰입을 하면서 난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게 풀리지 않고 생각만 해도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도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는 않는데 이제 공리군이 그거를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면 생각만 해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풀리지 않아도, 답을 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재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7일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제를 골똘히 생각 중이다. 선잠을 자고 나니 문제가 풀렸다. 9시간이 걸렸다. 문제를 푸는 동안 지루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행복했다. 앞으로는 더욱 재밌을 것 같다. 이것도 선잠을 자고 자꾸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잠이라는 것은 일단 문제를 풀 때, 원래 공부를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할 때는 굉장히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더 많은 문제를 풀려고 힘을 쓰는데, 몰입학습법으로는 천천히 생각하고 선잠도 자면서 몸을 이완시켜가지고 더욱더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선잠이나 깊은 잠을 자고 나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어려운 네. 문제를 풀 때는. 지금 공리능군이 사실 내가 몰입을 할 때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제가 어쨌든 경험한 몰입을 어린 학생한테 전수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너무 큰 보람을 느낍니다. 10일차입니다. 드디어 20시간 만에 고민하던 문제를 풀었다. 1초 원칙을 지키고 선잠을 자니 문제가 풀렸다. 너무너무 기뻤다. 지금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20시간 만에 해결했을 때 그 감정이 어땠나요? 보통 문제를 저도 20시간 동안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론 문제를 풀었을 때도 엄청 희열감을 느끼고 좋았지만 문제 푸는 동안에도 힘들지 않고, 그때 문제를 푸는 동안에도 엄청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 푸는 동안 재밌지 않았으면 20시간 동안 이 문제는 완성을 못 시켰을 것 같습니다. 11일차입니다. 오늘은 어제 고민하던 문제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9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너무 신났다. 계속해서 장시간 문제들을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굉장히 더 발달된 것 같다. 최근 며칠 몰입도가 많이 높아서 그런지 기분 상태가 너무 좋다. 저게 11일차잖아요. 네. 그러면 11일차 동안 계속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했나요? 아, 네, 그렇죠. 깨어있는 시간을 100이라고 했을 때 몇 %를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했나요? 100%다 1초도 안 쉬고 네.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걸 또 공민호 학생이 그걸 또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공민호 학생 생각하기에 23일이 아니라 100일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었다면 1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100일, 1년이 아니라 뭐 2년,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350년 동안 해결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앤드루 와일즈가 7년 몰입해서 해결했거든요. 공린우 학생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만 이렇게 잘 주어진다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노트에 적어서 오전 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1까지 게임 중독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안 한 탓에 기초가 살짝 부족했다. 저녁에 잘 준비를 마치고 10시 30분쯤에 문제를 펴서 조금 하다가 잘 계획이었는데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고 있었다. 그만큼 재미있다. 시계 보니까 새벽 2시가 넘어간 거죠. 아, 그렇죠. 그만큼 이제 몰입이 된 거고, 중학교 1학년까지 게임 중독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에 약간 기초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강한 몰입 14일차 1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일어날 때부터 문제를 푼 8시까지 정말 말도 거의 안 하고 0.1초도 쉬지 않고 문제만 생각하고 푼 것 같다. 그만큼 몰입도도 하루 종일 100%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 중 하나였다. 정말 게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몰입이 재밌다는 것을 지난 겨울 이후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날이었다. 내가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문제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0.1초도 쉬지 않고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저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 때 문제를 풀 때 의도적으로 몰입을 계속하고 계속 1초원칙을 지키는데 계속 쉬고 싶지도 않고 몰입하고 선점 듣다 몰입하고 더 많이 몰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6일차예요. 1초 원칙을 지키고 슬로우 싱킹을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1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절대 풀리지 않을 듯한 문제가 풀려서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도 몰입도 100%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었다. 슬로우 싱킹에서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그 14시간 만에 해결했는데 저기서 몰입도 100%를 이제 유지했다는 말을 조금 더 한번 해설을 한번 해줘 볼래요? 몰입도 100%를 유지했다는 것을 하루 종일 계속 그 문제에만 몰두를 하고 다른 잡담이나 다른 대화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그 문제에만 온전히 몰입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계속 얻어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기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일차 몰입하다가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3시 40분이어서 깜짝 놀라서 잤다. 일어나서 1초 원칙을 지키며 하루 종일 그 문제 생각만 했다. 매우 재미있다. 문제가 너무 재밌어서 잡담하고 싶지도 않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40분이었는데 그러면 의도는 몇 시에 잘 생각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다 씻고 10시 반부터 11시 정도까지 이렇게 자기 전에 한번 공부를 하는데 저 때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몰입하다 보는데 시계를 확인해 보는데 새벽 3시 40분이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시계가 고장난 줄 알고 다른 시계도 한번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한 몰입 21일차요. 학교를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몰입도가 0%였다. 그래서 숙소로 들어가 약 2시간 만에 몰입도를 100%로 올려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 지난 학기 전교 1등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문제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3시까지 해버렸다. 또 오늘 자다가 중간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새벽에 급한 대로 노트에 적어놨다. 몰입이 너무 재미있다. 학교에서 지난 학기 전교 1등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 몰입 캠프 오기 전에는 성적이 어느 정도였죠? 그때는 저희가 11개 반 정도 있는데 반에서 한 4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몰입 캠프 참여하고 나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다는 거네. 아, 그렇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열심히. 네. 강한 몰입 22일차입니다. 오늘 결국엔 35시간 만에 킬러 문제풀이에 성공했다. 정말 기분이 미칠 듯 좋았다.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엔 친구나 가족 생각도 전혀 안 났고 정말 머릿속엔 문제의 생각밖에 없었다. 문제를 푸는 도중에도 너무 재밌었다.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다. 35시간 만에 이제 풀었는데 저게 가장 오래 이제까지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더 오래 생각한 문제도 있나요? 저 문제가 지금까지는 가장 오래 생각했던 문제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3일간의 이제 강한 몰입을 했는데 저게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몰입 경험인 거예요. 리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 몰입 캠프로 인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그냥 바뀌고 인생에 있어서 거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순간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몰입을 활용한 창의 영재 교육을 공린호 학생이 그거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공린호 학생이 이번 캠프 끝나고 후기를 보내왔는데 그것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10박 11일 동안 몰입 캠프를 통해 몰입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게임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몰입 학당을 통해 몰입 학습을 이어갔고 학교 시험 공부에는 몰입 및 교수님이
지도해주신 공부법을 적용해서 이번 학기에는 전교 1등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과 친구를 떠나 몰입할 때 나오는 건강한 도파민만으로 평소에 느끼는 행복보다 1000배는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느끼기에 머리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듭니다. 개인 숙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초 원칙을 지키며 문제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 전혀 힘들지 않았고 몰입도가 100%까지 올라서 천국에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오히려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까지만 문제를 풀어보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풀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 또한 여기서 배운 대로 몰입 및 몰입학습법을 잘 적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또 몰입캠프 전 기수를 신청해서 강한 몰입에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합니다. 공린우 학생이 캠프 전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혹시 그런 아이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제가 몰입을 하면서 느낀 건데 게임할 때는 게임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서 게임만 중독되고 게임만 했던 것 같은데 몰입을 진짜로 해보니까 몰입이 게임과는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재밌어서 공부에 중독돼서 더 가치관도 바뀌고 성적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